안전한 지방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흡입을 안전하게 하려면 오래 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아무 사고 없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안전한 지방흡입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입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방흡입을 하면 역시 훌륭한 지방흡입이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여러 의과대학생이라든가 의사들을 가르쳐 가면서 같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지방흡입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또 지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흡입 후에도 체중관리를 영원히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 결과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피부가 처져 있거나 내장 지방이 많거나 이렇다면 아무리 의사가 훌륭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미리미리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산소 포화도나 호흡 이런 것을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입하는 기계도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흡입을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간혹 이제 호흡곤란 같은 게 왔을 때는 그 처치할 수 있는 기구들을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놀랍도록 우리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특별한 감염 치료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도카인,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이 전부 감염에 대한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생제도 사용하고 해서 실제로 감염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투메센트 용액을 넣은 다음에 초음파로서 이렇게 좀 잘 퍼지게 한 다음에 흡입을 하면 부드러운 흡입이 가능합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보시다시피 멍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멍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초음파를 해서 혈류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곳은 당일 봉합해도 되고 또 하루 지난 다음에 봉합을 해도 됩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식사를 해도 되고 걷거나 운전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시술하고 나서 집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챙겨주게 되겠습니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라인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3개월까지 그 라인은 점점 더 이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줌으로써, 그리고 다이어트를 지도해 줌으로써 이것을 이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것은 클라인 박사, 그리고 시프만 박사, 그리고 워터젯인 경우에는 닥터 마이어, 독일의 닥터 마이어가 우리나라에 도입해 주셨고요. 또 국내에서는 약 한 15년 정도의 지방흡입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창원에 있는 김영실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장 빨리 지방흡입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방흡입을 하든, 예를 들어 진동식을 하든 워터젯을 하든 초음파 방식을 하든 레이저를 하든, 그것을 혹은 같이 사용을 하든 의사는 충분한 경험을 가짐으로써 고객한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을 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처음 시술할 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처음부터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